요 얘기를 어저께 전해드리면서 정말 이상하다. 이화영 씨는 얼마나 박덕했길래 부인도 남편에게 네가 독박사라 그러고 심지어 변호사도 야 당신이 얘기한 거 그거 거짓말이잖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 얘기를 전해드렸는데 어제 사실 이 워딩을 전해드렸으면 굉장히 좋겠다 하는 느낌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한번 소개시켜드리려고 하는데 감시 변호사라는 워딩을 써서 그렇죠. 네. 저희가 유동규 씨 재판 때 처음으로 네. 들었던 말이죠. 네. 유동규 씨가 결정적으로 변심하게 된 계기가 네.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변호사들이 예.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나타나가지고 도와주는데 얘 뭐 얘기를 하다 보니 이 사람들이 나를 변호해 주러 온 게 아니라 네. 내가 무슨 말 하는지를 그렇죠. 전하려고 온 거 아닌가. 네. 그런 의심을 갖게 되면서 그게 쌓여서 그 마음이 바뀌게 됐다. 네. 이렇게 유동 씨가 얘기했거든요. 예. 그분이 보내서 왔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렇죠. 예. 그분이 보내서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를 적극 방어해 주는 게 아니라 이놈이 뭘 알고 있지? 무슨 예. 얘기를 할 예정이지? 하는 거를 캐는 느낌이더라. 즉 나를 염탐하는 느낌이더라. 예. 그래서 유동규 씨가 작년에 9월, 10월 사이에 이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면서 근데 보니까 8, 9월에 유동규 씨가 마음이 변했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유동규 진술이 바뀐다라는 그 분위기가 들어가니까 작년에, 예. 그분이 누군지 모르겠으나 그분이 변호사를 급파한 그림 이런 것들이 이제 그려졌단 말이죠. 예. 예. 유동규 씨가 이걸 3월 달에 예. 재판에서 스스로 얘기하기도 했네요. 예. 그 뭐라고 했냐면은 제가 2021년 말에 네. 김모 변호사가 왔는데 네. 이분이 제 변호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제가 아는 정보들을 물어봤다. 네. 그 다음에는 또 전모 변호사가 왔는데 네. 그분은 또 그분이 보내서 왔다라고 스스로 말을 하더라. 자꾸 이런 게 쌓이면서 네. 정보만 캐가는 변호사들을 보고 네. 마음을 제가 바꿨다라고 네. 법정에서 얘기까지 했어요. 예. 그럼 법정에서 얘기하면 이거 상당히 신빙성 있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오. 그래서 어저께 김영태 변호사도 결국 네. 이런 분일 거다. 그런 거 아니냐고 지금 이화영 씨 사건을 보는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화영 씨가 기본적으로 나는 변호사 안 바꾼다. 부인이 네. 기존의 해강 변호사를 해임해달라라고 해임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도 안 하겠다는 이화영 거죠. 씨는 안 한다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이런 작전, 예. 입장을 견제하고 있는 이유는 결국은 김영태 변호사를 못 믿겠다 예. 하는 그 심리의 반영 아니냐라고 해서 다시금 감시 변호사 요건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저는 어저께 한동훈 법무부 장관 말이 네. 또 딱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예. 어저께 어제 감시 변호사 얘기를 좀 예. 했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어저께 이제 법무부 출근하면서 법무부 앞에서 기자들 앞에서 네. 김영태 변호사랑 법정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질문을 받으니까 네네. 그것 때문에 이화영 평화부지사 재판이 계속 파행을 거듭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니까 보스에게 불리한 법정 진술을 입 막으려는 것은 마피아 영화에나 나오는 극단적인 증거인멸 시도이고 네. 사법방해다. 사법방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저희가 사법방해가 얼마나 중한 범죄로 미국에서는 다뤄지고 있는지 그렇죠. 저희가 예, 말씀드렸었잖아요. 말씀하셨죠. 예. 사실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저 사법방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전문가들 어떻게 보고 있냐면 사법방해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네. 현행 법으로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이화영 재판이나 유동규 재판에 네. 자꾸 감시 변호사가 투입이 된다 하는 이유는 요 정황들이 네. 나중에 이재명 대표의 구속 영장에 그렇죠.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있다 내지는 증거 조작을 시도하고 있다는 그래서 구속이 필요하다라는 사유의 원인이 지금 근거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려면 네. 도주의 우려나 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야 되는데 네. 이런 식의 그분이 보낸 유동규한테 그분이 보낸 변호사가 네. 와서 입막음을 하려고 하면은 네. 증거인멸 시도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네. 이화영 부지사한테도 어제처럼 네. 저 김영태 변호사가 붙는 것은 네. 일종의 증거인멸 시도다 그렇게 하는 거죠. 네. 네. 근데 그 돈은 다 누가 냅니까? 그렇게 그렇죠. 변호사들. 이 부분이 참 아직도 미스테리인데요. 이걸 만약에요. 예. 민주당이 내주거나 네. 아침에 민주당이 내주거나 이재명 대표가 내주면은 네. 이것도 또 다른 그렇죠. 변호사비 대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화영 씨인 피고인 이화영 씨가 다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변호사들이 원하지도 않는데 이렇게 달라붙어요? 그렇죠. 본인이 그리고 원하지 않는 변호사들이 17명이래요. 17명. 지금 보도에 나온 거에 네. 법률신문이나 이런 거에 따르면 예. 이화영 재판에 붙은 이화영 씨 사건 수임한 변호사 어저께 김영태 변호사가 사임했으니까 네. 이제 16명이겠네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변호사비는 이화영 씨가 안 내면은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죠. 변호사비 대납은. 그렇죠. 이 이화영 씨 같은 경우에 뭐 재력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이 정도의 숫자를 동원한다는 거 하는 건 사실 변호사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일이잖아요. 근데 본인이 별로 원하지 않는데 자꾸 스스로들 막 변호해주겠다고 네. 오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감시 변호사들. 그렇죠. 누가 이 감시 변호사의 뒤에 있느냐 예. 이것도 정말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지켜봐야 될 얘기인데 우리 시청자분들은 나는 그거보다는 조민이 더 궁금해라고 하시니까 조민 얘기를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네. 그 방금 전 속보로 나왔는데요. 네. 중앙지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공판 5부네요. 김민아 부장검사. 네. 조민 씨를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네. 즉 공문서를 허위로 만들어서 요거에 효력을 발생시켰다 하는 공문서 행사. 그다음에 업무 방해. 즉 이게 대학의 입시 공정한 입시의 틀을 방해했다라고 해서 예. 업무 방해. 그다음에 위계 공무집행 방해. 즉 가족끼리 여러 명이 짜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위계에 서로 의한, 짰다라는 개념으로 해서 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민 씨의 경우에는 그 엄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지금 이미 이제 저 형을 살고 있잖아요. 살고 있죠. 동양대 교수랑 공모를 해서 2014년 6월 10일 날 부산대 의전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이제 서류를 작성을 해서 그거를 낸 혐의, 그다음에 입학 원서, 그다음에 자기소개서, 그다음에 그 동양대 총장의 표창장. 예. 요거 등을 제출한 혐의를 이제 받고 있는데요. 그 사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조민 씨가 이 기소가 안 되기 위해서 의사 면허 취소한 거 소송 반납은 아니죠. 반납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예 의전원 입학한 것 자체가 없어져 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행정적으로 다 취소가 됐는데 예.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취소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라고 했다가 그걸 취하했죠. 그거를 취하한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 반납은 아닙니다. 이게 자발적으로 이 조 씨 측에서는 계속 뭔가 자발적으로 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고요. 행정 처리에 대해서 자기가 소송을 통해서 그 효력을 막겠다라고 하는 거를 처음엔 하겠다고 했다가 여론이 안 좋고 조민까지 기소를 시켜야 된다라는 여론이 비등해지니까 이제 그 여론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그런 건 일치 안 할래요라고 해서 뒤로 좀 빠져 있었던 상황인데 결국은 이제 요 부분도 기소가 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또 이제 이렇게 나오겠네요. 아빠도 엄마도 딸까지 그러니까 온 가족을 뭐 멸문지화하려고 하는 검찰의 뭐 시도다 이렇게 또 많은 얘기들을 또 나올 텐데 또 근데 또 법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해야 되는데 어쨌든 저거는 뭐냐면은 조민 씨는 자기가 의사 안 되면 되지 않느냐 내가 뭐 의전원 간 것도 아니고 내가 이제 의전원도 다 취소하고 내가 의사 안 되면 되지 않냐라고 하지만 저게 뭐가 발생하냐면은 본인은 그냥 그렇게 포기하면 되는지 모르지만은 그것 때문에 다른 한 사람의 기회가 사라졌잖아요. 네, 아니 그리고 일단 일종의 제가 신동훈 차장을 꼬드겨서 1억 원을 편취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건이 벌어졌는데 제가 1억 원을 다시 통장으로 넣어준 다음에 동훈아 우리 없었던 일로 하자라고 하면 경찰이나 검찰이 이 사건을 인지하고 있으면 그래 그러면 당신네 통장에서는 뭐 1억 1,000만 원 뭐 500만 원 이렇게 그냥 쌤쌤으로 왔다 갔다 했으니까 이건 죄가 아니야라고 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것도 아니죠.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위법하고 불법한 일이 벌어졌었고 그것이 뭐 입학이나 뭐 의사가 된 거나 이게 취소됐다고 하더라도 이 범죄 행위 자체는 그대로 존재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조민 씨의 경우는 이미 성인이 된 상태에서 이 범죄 행위에 가담을 같이 했기 때문에 사실은 조민을 기소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정서에 호소하는 거예요. 계속 그 정서에 호소를 해온 거죠. 정서에 호소를 해갖고 또 이제 우리 또 보수 쪽에 계신 분들은 또 그런데 약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빠 엄마도 그러니까 뭐 자식들은 내버려 두자 이런 정서도 많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것들 호소하기 위해서 의사 포기하겠다 뭐 이렇게 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은
법의 논리가 있고 네. 법이 지켜야 되는 게 있고 그리고 법률 전문하시는 분들은 네. 이 자체가 피해자가 없다고 주장을 하는데 아니다. 네. 엄연한 피해자가 존재한다. 네. 그리고 국가는 그러한 법익을 지켜주기 위해서 네. 국가가 존재한다. 네. 단순히 법을 단순하게 무조건 법이 있으니까 따라야 돼 이게 아니라 네. 법이 국민 한 명 한 명의 이익을 지켜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라는 거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이것은 엄격하게 기소할 수밖에 없다라는 네. 것이 법 전문가들의 견해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원칙론이나 법의 논리로 안 되니까 이제 분명히 이제 그랬었죠. 조국 지지자들은 이제 멸문지화다. 어떻게 네, 한 가족을 다 계속 집어넣느냐. 정서적인 뭐 거로 나올 이런 겁니다. 정서적인 걸로 나올 텐데 뭐 그런 얘기들은 앞으로도 계속 아주 강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